정치권 고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만날 고수는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시자마자 그냥 걱정이 태산 같으시네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지금 경제 걱정이 제일 큰데 우선 그 얘기 직전에 어쨌든 네. 그 후쿠시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장난이 아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정해진 답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렇죠. 국민들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찰단 얘기 자체가 그 기시다 총리하고 만난 자리에서 네.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명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절차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차를 통해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 절차를 들어가지 말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프레임 안에 지금 자진해서 들어간 거죠.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자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죠. 오늘 한덕수 총리가 아예 딱 잘라서 정리를 하셨네요. 한국 시찰단의 역할은 오염수 처리 시설이나 절차를 확인하는 거고 오염수를 떠서 검사하는 거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하고 있다. 안전성 검증은 IAEA의 역할이다. 왜 간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네.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거는 일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우리나라 정부가 할 일은 아니고요. 예. 우리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죠? 한국 정부잖아요. 네.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대변해야 되는데 한국 국민들이 오염수 처리 절차 시설 계획의 합리성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전성에 대한 거지. 검증을 하고 싶은 거고 예.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어떻게 하더라도 그냥 갈 거예요. 일본은.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IAEA에서도 미국의 태도를 보면 IAEA를 주도하는 게 미국인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오염수 처리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찬성하고 그렇죠. 나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일본이 방류를 할 것이다. 틀림없이. 그것을 전제로 깔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어떤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몰라요. 이런 어떤 원자력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종의 환경 오염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결과 그 손해와 피해는 벌어지기 전에는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만에 하나 미래에 입을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거냐. 그 보전이라든가 어떤 우리의 입장과 권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지금 밟아야 되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그럼 뭐냐?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일단 짚어놔야 돼. 그럼요. 우리 입장을. 여기서 어정쩡하게 찬성 비슷하게 가면 이거 큰일 나면 나중에 한마디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만에 하나 정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나서서 집단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민사로. 그죠? 그래도 정부 입장이 만약에 찬성한 것처럼 돼버리면 우리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집단소송 여러 가지 가능성의 그 여지를 정부가 차단하는 꼴이 되는 스스로.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 시찰단도 보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됐으면 이제는 그냥 앞으로 그것이 방류될 게 틀림없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첫째, 절대 반대한다. 분명히 대외적으로 천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일본이 이렇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우리 이제 시민단체들도 있고 여러 그 야당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당을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방패막이 삼아야 돼요. 지렛대로 삼는 그럼요. 거죠.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해서 못한다. 우리는 도저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그 어떤 대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횟집이라든가 우리의 또 수산업계라든가 여러 피해가 이제 예상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문제가 만약에 문제의 소지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그러려면 지금 원칙을 정확하게 선언해 둬야 그런 된다.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본한테 분명하게 우리 반대한다고 했다. 그다음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니네 책임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우린 이런 것들을 준비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한일 관계하고 관계 없는 문제다. 이거는 외교로서 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해진 답을 향해서 가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이런 데서 소위 나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바로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이 교수 간담회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 안 그래도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일본하고 한일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할 것이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뭐 이렇게 사서 이게 지금, 역풍이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 이거 정해진 수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보통은 정부가 좀 그렇게 한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민심과 더 가까이 있는 여당에서 네. 국회에서 조금 말리기도 하고 조금 중간에 중재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오염수, 오염 처리수 이 얘기도 국민의힘 당에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그러니까 당에서 오히려 정치인들이 민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이 그렇죠. 척후병처럼 그러니까 제가 보면 먼저 가서 앞에서 막 뒤를 닦아요. 전위부대 같아. 전위부대. 네, 왜 이러는 거예요? 공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근데 당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정부는 어쨌든 5년이고요. 그렇죠? 정권은 5년이고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당을 걱정하고 어떤 우리의 어떤 자기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정책을 걱정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당은 한 발 약간 국민 편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걸 우리가 막는 것은 역부족이다. 현실적으로 어차피 방류할 것 같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그죠? 편을 들어주고 그러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방류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우리 우리 정부가 뭘 갖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지금 토론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그래 정부가 이것을 막지는 못하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외쳐봐야 안 되는 것은 그래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 정부 입장도 뭐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런 게 있겠다. 국제관계에서 미국도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당이라도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완전히 우리를 국민을 갖다 팽개친 건 아니구나. 한번 믿고 지켜보다 이렇게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뭐 그래도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 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도층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이 앞장을 서고 있는 모양새라 내년 총선 놓고 일단 공천이 문제다. 이 기준인가 보다. 뭐 나라와 국민은 완전 뒷전으로 갔어요. 근데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사실은 저는 보수 정당은 부국 강병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 이쪽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국수주의적인 국가주의적인 이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냐 이게 보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뭐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주로 얘기하는 게 이제 G7에 참석했다가 G8으로 우리도 소위 G 국가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G7 회의 관련해서 중국은 중국의 핵심이 존중하기 바란다, 희망한다 이렇게 견제구를 날렸고 또 G8 확대 논의에 대해서 미국은 아니 우리는 그런 계획 없는데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박진 외교부 장관과 정부에서는 G8 세일즈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G7에서 G8 들어가면 겉으로는 좋죠. 근데 지금 이 G8 들어가서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요. 그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WTO 아니 OECD 가입해가지고 막 우리 선진국 떼서 막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속 차릴 수 있는 거 선진국이랍시고 굉장히 많은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경제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봤다는 주장도 꽤 있잖아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래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고도 하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새우는 아니고 우리가 한 돌고래 정도 된다. 그러면 고래 싸움에 돌고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래들이 난리에 서로 싸우면서 우리가 아직 고래 정도로 안 컸어요.
알았어요. 예.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막 싸우는데 낑겨가지고 막 난리치면 우리한테 어떤 실익이 있어요. 이럴 때는 전략적 모성을 가지고 지켜봐야 돼요. 대통령이 그 근데 회색집의 전략적 모성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전략적 명확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났던데 예. 중국의 GDP가 미국을 뭐 이제 2028년쯤에 추월할 능가한다. 것이다. 이런 이제 IMF 보고 같은 게 있었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트럼프 때 중국 GDP가 미국의 60 몇 %였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쭉쭉쭉 따라 지금 올라갔죠. 80% 넘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2028년에 이제 예상을 하는데 넘어설 거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막 막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압박을 막 해서 2035년까지 이 올라서는 거를 연장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막겠다는 사실은. 거죠. 느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사실은 생각은. 중국을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워낙 덩치도 크고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커버려서 네. 이걸 이제 속도를 늦추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엄청나게 교류를 많이 해요. 어쨌든 옆에 있는 국가들은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랬지만 대만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나라를 싫든 좋든 간에 그 낙수 효과를 얻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쪽에 쫙 붙어가지고 너무나 명확하게 난 이쪽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강대국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일 저는 답답한 게 일본, 대만, 특히 미국 대중 무역 규모가 점점 커져요. 우리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래야 되는지 저는 그게 이게 무역 구조 때문에 무역 구조. 예. 그다음에 대만은요. 사실은 이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거를 대만 국민들도 인정을 해요. 다만 중국이 너무 자기들 압박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이지. 그렇죠. 대만의 지금 야당은 친중파잖아요. 맞아요. 또. 예.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고 그냥 보면 언론도 너무 편향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은요. 무역 구조 자체가 산업 구조가 달라서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 중간에 끼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라들은 또 나름대로 또 내수도 있고 네, 내수 시장도 네.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전략을 가지고 그 틈새를 공략하면서 일단은 전략적 물론 같은 틀에서 공동의 어떤 그거는 보조는 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같이 함께 또 공동 보조도 할 때는 하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정확하게 균형 외교를 하기는 어렵죠. 그건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왜냐하면 국방 때문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이익은 많이 취하고 우리가 손해볼 발언들은 최대한 삼가면서 지금은요. 무슨 구석에 있는 파이라도 우리가 긁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왔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은 없다. 그다음에 긴축재정 기조는 죽을까 봐 스스로 목숨 끊는 격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칼에 죽을까 봐 스스로 목숨. 예, 긴축재정 기조 자체가 맞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긴축을 하는 건 좋아요. 예. 이렇게 가면 장기적으로 우리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뭐 롱텀에서는 다 죽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데 뭐 케인즈도 했던 얘기예요. 당장 우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앞뒤를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자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아까 죽을까봐 스스로 목숨 자살하는 꼴이라는 게 그런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걸 1도 그 이분법적으로 긴축재정 반드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 우린 죽어도 그러니까 곡기를 끊더라도 우리는 돈을 막 쓰면 안 돼. 돈을 막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없을 때는 지금 너무 굶어 죽게 생겼을 때는 조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써가면서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거잖아요. 너무 융통성도 없고 근데 일단 경제 정책 자체가 없어요. 경제 정책 평가 좀 해주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다음에 지금은요 경제가 완전히 외교에 지금 연동돼 있잖아요. 근데 외교를 이렇게 전략적 명확성으로 그냥 쳐다도 보지 않고 완전 한쪽으로 기울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경제는 동맹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확하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저는 국익 위주죠. 각자. 자국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신제국주의 또는
민족주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신민족주의. 해요. 네, 완전히 그냥 각자 왜냐하면 너무 각국이 어렵고 전쟁에다가 코로나 이후에 여파에도 다 어렵다 보니까 서로가 눈이 빨간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글 상태가 돼버리고 중국도 더 이상 물가 싼 제품을 생산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힘센 놈이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 우리는 힘이 센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어쨌든 중견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힘센 놈한테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군행전 시대처럼 그런 우리랑 같은 편이면 좀 지원도 해주고 우리 양보도 하자 이 시대가 아니에요. 센 놈도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지 이 상황이 자기들도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처럼 그리고 조금 도와주면 될 정도로 후진국이 아니에요. 우리 규모 자체도 엄청나게 커버렸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11위권인데.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면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외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 모성을 취하면서도 우리 할 걸 지금 프랑스가 오늘 보니까 IRA 입법 같은 걸 프랑스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EU 독일도 전체가. 아마 EU 전체가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전환 때문에 비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불가피하거든요. 아리백 때문에 독일이나 EU 쪽으로 그 부품 수출하는 쪽들이 전부 다 계약 타절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는 지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 야당하고 싸우는 거 진짜 제발 그만하고 빨리 야당 설득해서 머리 맞대고요. 지금 경제와 이 외교에 대한 큰 틀에서의 전략 이거를 하나하나 다시 재점검해야 돼요. 재점검해야 된다. 점검할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써야 돼요. 옛날에 알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